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이피부과 의원의 이혜웅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이 세계 건선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선의 날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몰랐어요. 세계 건선의 날이 지정된 건 오래됐는데요. 그래요? 세계 건선협회 연맹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56개 나라에서 참여를 네. 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협력 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네네. 그 기관에서 2004년도부터 네. 매년 10월 29일을 그 건선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건선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오해와 편견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그 건선 환자들을 돕자라는 의미로 지정이 된 날이고, 그래서 이 날에는 건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새로 나온 여러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건선 환자들도 직접 돕기 위한 그런 네네. 행사도 하고, 대한건선학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네. 건선의 날을 맞으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이나 또는 네.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 건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선생님, 건선은 흔한 질환이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세계 건선의 날이 지정될 만큼 건선 환자들이 상당히 있으신데요. 그러게요. 유병률로 따지자면 세계 인구의 1% 내지 2%까지도 건선 환자가 있다고 하고, 특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환자군이 일반 인구의 2% 내지 3%,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병률이 한 1% 전후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세계에서 건선으로 치료받으신 분은 1억 명이 넘고요.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6만 명 가까이가 환자들이 건선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제 유명인들 중에서도 건선을 아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예를 들면 영국의 처칠, 오. 옛날 구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골프 선수 필 미켈슨,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옛날 가수지만 신디 로퍼라든지 예. 또 사이먼 앤 가펑클의 가펑클, 오. 이런 꽤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건선을 앓고 있어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인데. 실제 건선이 그렇게 드물다기보다는 네. 또 주변에서 보시면 꽤 많은 분들이 건선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좀 흔한 예. 질병이기도 하네요. 저도 한 명 유명한 분 알고 있는데, 누구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한 7, 8년 전에 한번 사진이 찍혔는데 예. 그 사진에 이제 발목에 이렇게 건선병변이 있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아마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건선일 것이다, 네. 이렇게 또 한참 또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하신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되게 친한 척 하시길래. 건선은 전염성 질환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예, 건선은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일단 저희가 건선의 날을 제정하고 그랬던 것들이 네. 다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네.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예, 건선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난 건선 때문에 이렇게 생활 자체가 상당히 되게 뭔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 건선은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건선은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건선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건선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발병이 돼서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질환인가요? 아니면은 좀 만성 질환적인 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1화에서도 이제 저희가 건선을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건선은 만성 질환이죠. 그리고 건선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렇게 혼자 관리하는 병이 아니고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건선은 잘 관리하면 사실 깨끗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어요. 네네.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예. 훨씬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게 오래전 이제 연구긴 한데 네. 하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제 어떤 연구가 뭐냐면 5, 60년 전에 페로 제도라는 섬 나라에서 네네. 이제 섬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뭐 인구가 들고 나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한 20년 동안 관찰을 했단 말이죠. 건선이 항상 이렇게 피부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20% 정도의 환자분은 한 5년 동안은 깨끗한 거예요. 오. 그렇지만 또 본인이 어떤 관리를 잘 못하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또 건선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한 5% 정도의 환자는 20년 동안 처음에 한번 알았지만 20년 동안은 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렇죠. 증상이. 예, 그럼 건선은 피부에만 나는 건가요? 건선은 피부에 일단 생기는 병이죠. 피부병이고 네.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이긴 한데요. 건선이 국한돼서 피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건선을 앓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관절의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선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면역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긴 한데 그 면역 이상이 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과 건선 환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심혈관계 이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건선 환자분들이 다 심혈관계 질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면역의 이상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전신 질환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선이라는 병을 이렇게 접근할 때 이거는 그냥 피부 질환이다라고기보다는 전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전체를 보고서 접근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선이 전염성 피부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한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좀 사례가 있나요? 우리 의사 입장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건선 환자들을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제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 현숙 씨도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팔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뭐 빨간색 물감 또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다니면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골룸 분장하고 그런 데 가봤어요. 옛날에 개그 프로 할 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보면 이제 본인이 위축될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선 환자들은 뭐 예를 들면 두피에 건선이 생기면 이제 비듬 같은 게 떨어져서 검은색, 짙은색 옷은 못 입을 수 있고 또 뭐 손에 생기면 악수를 못 한다든지 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건선 환자들은 얼굴에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가리고 가시는 분도 많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그 애로사항이 좀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정서적으로 위축이 좀 많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진짜 이 프로가 많이 이렇게 좀 널리 전파가 돼가지고 그 건선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사실 건선 환자들이 적지 않은 수임에도 사실 많이 가리고 다녀서 우리 주변에 건선 환자가 많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동안 지냈는데 인지를 잘 못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건선이라는 병이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각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몸에 생기는 것도 각질이 자꾸 떨어지면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나 이럴 때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꾸 전염성 질환이 아니냐라고 지금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지만 목욕탕 같은 데 가면 피부 질환은 다 전염성 질환처럼 써 있어요. 아, 피부 그렇죠, 질환이 그렇죠, 있는 분은 그렇죠. 뭐 입욕을 금지합니다. 막 네. 이렇게. 근데 건선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오해와 편견에서 오는 그분들의 이제 환자분들의 위축, 뭐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소심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가 이 병을 알고 좀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남편은 아토피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건선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은 거죠. 내 아이는 건선이 생길까 아토피가 생길까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도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면은 건선이 좀 좋아지거든요, 초기에. 근데 건선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건선이 확 심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 환자분을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것도 솔직히 임신 중에 바르는 약이라든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광선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돼서 태어난 아이도 아토피도 없고 되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치료만 열심히 하면 본인 피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도 피부 상태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오는데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열심히 치료 잘 받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건선이란 병이 많이 힘들고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도 크게 느끼시겠어요. 상당히 보람이 크죠. 네. 그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세계 건선의 날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오해들이 많이 타파가 돼가지고 건선 환자분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위축되는 게 많이 방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많이 좀 이런 정보들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서로 바로 알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건선 팩트 체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채널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